어머나 여기 저기 아주 귀한 손님들 오셨어요. 예, 축보 선생님. 책들 잠깐 보겠습니다. 오, 대하라스는 다 있습니다. 여기 예. 독서방여지도, 독서방여지도. 예. 여기 다 있어요. 야. 기가 뭐냐면 야, 씨. 후대에 줄을 다 야, 진짜 오리지널이네. 한 대 사람 두 사람 다 일치하잖아요. 허신하고 두 사람은. 잠시만요. 아, 교수님.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한 말씀도 놓치면 안 되죠. 아, 이거 멋있다. 야, 이거 진짜 옛날 책들이, 야, 요즘 나오는 책들이 아니네요. 대만에서까지 오는. 네, 대만. 와, 진짜. 와, 이게 뭔가요? 장자 4편. 소요일. 이걸 다 외우시는 거죠? 들고 네. 다니시면서. 야, 그 옛날 걸 이렇게 갖고 다니시네요. 와,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광대학교 강성조 교수님을 뵙고 좋은 말씀 지금 나누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과시고 지금 여기서 어떤 자리신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저는 옹광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중국어 교육전공 교수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교육 전공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부생을 가르치시나요? 아니면 석박사 애들 가르치는 건가요? 학부생도 가르치고 석박사생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직, 네네. 학부에 이제 교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교직 학생들의 네. 그 교과 교육 능력, 네네. 그러니까 중국어 교과 교육, 네. 중국어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네. 그다음에 중국어 논리 및 논술, 중국어 문화 네. 이런 과목 제가 이제 다 하고 있고, 네네. 교육대학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과목들을 예를 들면 교과 영역 과목들, 그다음에 중국어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네. 중국어 논리 및 논술, 네. 중국어 문화 이제 사범대와 마찬가지로 교육대학원, 그다음에 이제 교직 이수한 사람들은 졸업과 동시에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석사 학위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 자격을 얻었을 때 비로소 임용시험에 음. 이렇게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고. 그러면 강성조 교수님께서는 이제 중국어를 전공을 하신 걸까요? 제 원래 전공은 네. 중국어라기보다는 관련이 있기는 한데 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중국 문학 중에서 중국 고전 산문, 중국 문학입니다. 아, 중국 문학과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유학 자체를 중국 문학으로 이제 대학원을 다 나왔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중국어과일까요? 네, 그때는 이제 중어중문학과라고 했었죠. 아, 이제. 중어중문학과.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은 중어중문학과 한국에서 나오셨고 네. 여기 영광대 나오신 거죠? 네. 나오시고 이제 대만으로 유학 대만에 가신 거죠? 유학을 가서 네. 사립 동호대에서 제가 네. 중국 문학 쪽으로 전공을 했죠. 사립 그래서 동호대라면 그 원래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똥오다쇼라고 하죠. 아, 똥오다쇼. 그렇군요. 그게 이제 거의 양대 대학교 아닙니까? 타이베이에 있는. 사립대학교 중에 양대 대학교죠. 대북시에 좋은 대학이 3개가 있죠. 네네. 국립대만대학교가 있고 대만사범대가 있고 네. 그다음에 국립정치대학이 있습니다. 정치대학. 네. 네. 그중에서 이제 국립정치대학은 원래 국민당 네네. 원래는 장체스. 정치 간부 수행 학교에서 이제 발전해온 학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네. 국민당 그 간부들이 많이 다녔던 그런 학교, 자제들 다녔던 그럼 우리 학교. 교수님은 저기 사범대를 나오신 거네요. 저는 국립대만사범대. 대만사범대. 그러면 대만사범대에서 한국에서 중어중문학과였고 그쪽에서 이제 문학과네요, 중문학. 그렇죠, 중문학 쪽으로. 그러면 가셨을 때가 연도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갔을 때가 1989년도요. 근데 92년도에 이제 한중 수교하면서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되죠? 그러면 학교 단절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기 어려움이 시작했죠. 그때부터 생겼어요? 네. 아니 잠깐만요.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돌아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립대에 없던 이제 학비가 생겨나고 사립대에 원래 없던 대만은 학비가? 대학원에 학비가 없었어요. 아, 대학원이 그 당시에. 지금 우리 학계에 많은 분들이 대만에서 이제 학위하고 싶은 분들이 네. 그 혜택을 다 받았던 분들.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비가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한중 수교를 하면서 이제 중공이랑 수교를 하면서 대만에 갑자기 학비가 생겼다. 사립대. 아. 저는 석사는 사립대에서 하고 박사과정은 저는 안 냈어요. 국립대를 들어가는 바람에. 마침 학비가 생겼는데 국립대고 뭐 다 1등을 해버린 바람에 대만대도 1등하고. 그래서 한중 대만사도 수교에 1등하고. 별로 이제 타격을 안 받으셨다. 네, 저는 안 받은 편이죠. 다행이네요. 야, 그 당시 초기에 거의 가셨네요. 그때는 대만 붐이었을 때. 왜냐하면 네. 초창기에는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대만의 인식이 좋았죠. 그렇죠. 특히 독립군들하고 국민당 정부, 장개석 정부하고도 연계가 잘 돼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대만의 초대 대사가 김신 대사라고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 큰아드님이시죠. 공군 장교였던. 예. 예, 그분이 대만 제 예, 네. 첫 번째 대사를 지냈죠. 네. 김신대사. 그래서 그 관계가 좋았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단교하기 전까지 네. 대만에 유일하게 우리가 수교되어 있던 나라예요. 예. 우리보다 앞서 남아공이 음. 예, 단교를 했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지막 돼 있다가 버텼네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그널을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3년 전부터 시그널을 줬죠. 중국이랑 수교를 해야 중국까지 된다. 수교를 할 수밖에 대만 없다. 미안하다. 예. 예, 그래서 정치계는 다 알아요. 예. 정치계는 다 알았는데 쉬쉬하고 있다가 네. 우리가 단교하니까 터뜨렸죠. 예. 그럼 그때 학교 다니실 때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그때 단교한 다음에? 초창기에 이게 네. 굉장히 안 잘 안 나갔어요? 나갔죠. 방송에 계속 나왔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랑 이제 국교가 단절이 됐다. 그런데 이제 저는 대만 사범대라든가 대만대가 있는 곳은 대만대에서 문교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범죄율도 낮고 사람들도 좀 그렇게 그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네. 막 그렇게 심하게 보복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다만 이제 밤에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만 사람들이 그 뒷길에서 한국 애대생이 몇 명이 맞았는데 아. 가서 막 그 와중에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격앙이 돼 있는데 한국말 하고 돌아다니고 막 소리치고 막 술 먹고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얻어맞고 그랬죠. 그때 아마 대만 뉴스에는 엄청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이 벌었다고 뭐 이렇게 같이 민주주의. 근데 이제 일종의 그게 선전이죠. 그렇죠. 이미 걔네 선전이죠. 3년 전부터 시그널을 다 줬는데 정치계는 다 알아요. 예, 예. 아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숨기고 있다가 네. 이제 빵 이제 하자마자 단절되자마자 터트려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일종의 어떤 분위기를 사회적 분위기를 예, 일종의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치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이죠. 저는 1999년도에 오래 계셨네요, 대만에 계속 네. 또. 그래서 1999년 그러니까 유학을 한 10년 정도 했죠. 대만에서. 1999년에 제가 학위를 받았어요. 예, 7월달에 예, 받았으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석사를 제가 4년 하고 네. 그 전에 제가 어학 과정이 있었고 4년 예, 하고 예, 그다음에 박사가 4년 만에 제가 박사를 학위를 취득을 했죠. 공화다시를 갔는데 자 이렇게 석사 그리고 이제 과정. 제가 서류를 해온 서류를 총장님 추천서 뭐 다 제 성적 증명서 뭐 다 냈죠. 그랬더니 자매하고 있는 옹화다시가 자매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교환 조건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게 일종의 자매대학들 호혜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전에 문화대에서는 우리 대학에 3명이 유학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혜 원칙이면 저도 이제 공짜로 유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인데 갑자기.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멘붕이 왔죠. 멘붕이. 그래서 떨어지면 집에 가야 돼요. 떨어지면 집에 가는 정도 아니라 그때 당시에 대만에 유학할 때 네. 전체 대만에서 석박사를 전체 뽑는 학생이 18명밖에 안 뽑아요. 대만 안에서요? 네. 근데 데려와가 아직 수교를 안 해서 한 500명 정도가 대만에 가서 적어도 한 중국 문학 쪽으로만 준비해서 한 300명 정도 돼요. 내가 시험 보러 가보니까 사람 그게 맞다. 강의실을 3개를 갖고 시험을 보더라고. 한국 학생이 제일 많고 프랑스, 미국, 일본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만에서 외국 유학생을 요만큼만 반다는 얘기네요. 조금만. 그러죠. 이제 한국에 할당된 수가 10박사 합쳐서 1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받겠다. 그래서 18명밖에 안 되니까 이 경쟁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가 그 억서병 님이 육수한 사람이라니까요. 억서병이 육수했고 나는 간지 7개월 만에 대학원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시험을 잘 보셨네요. 근데 저는 뭐 7개월, 여학원 7개월 만에 대학원을 들어가 버리니까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수업을 못 따라간 거예요, 처음에. 아, 그 막 프리토킹으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대만어를. 수업을 못 알아먹죠. 왜냐하면 네. 우리 어학원 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가 수업하는 것은. 현지말을 막 하니까요.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어휘가 높으니까. 그냥 그 원문을 갖다 막 중국어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알 턱이 없죠. 그다음에 이 대학 교수가 쓰는 언어하고 일반인 쓰는 언어가 틀려요. 굉장히 그렇죠. 수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뭐 말 나오면 고사성어 써버린다든가 고사성어도 뭐 속담을 써버린다든가 뭐 이래버리니까 우리가 그 일반인 중국어는 수준이 올라가서 어렵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도 짧아지지만 그렇게 수준 있는 언어들을 써보니까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강 교수님 그때 이제 공부 엄청나게 하셨겠네요? 어떤 근데 그걸 따라가려고 저는 네,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교수님들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네. 모든 수업을 다 녹음을 했어요. 아, 녹음기. 네. 그때 이제 쫑화루라고 해가지고 쫑화루가 어디냐면 네.
그 쪼름파 있잖아요. 쪼름파 주윤발. 네, 주름파. 예. 주름발.英雄본서에 나온 영웅 본서. 네, 그래요. 좋습니다. 아주 지금. 네, 그래서요. 거기 쫑하루에 가면 거기 마지막 거기 그 옛날 그 고 건물이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고가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신문 보면서 이렇게 이쑤시개 해갖고 사진 찍은데 거기가 이제 영웅 본서에 나오는 거기에 그 총 이제 보복하러 가기 전에 주기로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네. 신문 보고 있는 그 장면이 그 쫑하루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가 전자상가들이 다 옛날에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테이프 2박스를 산 거예요. 이렇게 큰 박스 두 개를. 테이프를 사야지 맞죠. 예전 녹음기니까. 그래가지고 테이프 있는 녹음기. 예. 아이와 마이마이를 사가지고 그걸 전부 녹음을 뜬 거예요. 언제 들어요 그거를? 저는 수업 듣고 와서 그걸 갖다 한 20번씩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학생들 노트도 빌려갖고 내가 노트 정리를 다시 이제 그거 들으면서 또 노트 정리하고 그러니까 한 20번씩 듣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1년 하니까 이제 많이 들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들어야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어. 제가 이제 노자 장자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그 제자 수업하고 노자 장자 수업을 듣는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또 말씀드렸죠. 제가 수업을 전혀 이게 원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못 알아먹겠다 그랬더니 노자 장자 책을 외우라는 거예요. 책을 외워라. 그래서 그 노자 장자 책을 외웠어요. 암기 수첩용 이거 지갑 아닙니까? 숙소백서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게 호주머니에 들어가요. 야 진짜 차 타고 다니면서 이걸 이제 외운 거예요. 진짜 이게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수첩에 다 이게 있어요. 소요에 딱 나오면 장자 소요에 나오는데 이건데 이게 이거 노안 있으신 분 보빙 요이 치밍 콘지다 부주 치첼리. 그때도 그 대만어로 그렇게 외우고. 그게 다 그렇게 외웠죠. 안 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내가 중국어 이걸 다 외웠죠. 아니 근데 이게 길잖아요. 뭐 조금 긴데 그걸 외워야 됩니까? 다 외워야 되죠. 외워야 아씨 긴데 그거 되게. 따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분은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교수님. 다 외우고 그러면 무슨 책을 외우신 것 같아요? 장자하고 노자하고. 장자 노자 그게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이런 작은 글씨로 하면. 장자는 한 글자 자체 전부 하면은 10포인트 논어보다 더 기니까 훨씬 기니까 몇 페이지 됩니까? 한 논어는 장자는 뭐 조금씩 전체 원문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페이지로 따지면 7, 8만 자 이상은 될 거예요. 아, 50페이지 이상은 된다고 봐야죠. 그거를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죠. 그런 거 책 두 권. 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한 장자는 페이지 훨씬 정도 길죠. 노자보다. 보니까 노자는 그거를 몇 이제 배 외운다. 되죠. 네. 야, 그거 맨날 노래 불러야 되네 그걸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도 이제 거기서 수업 받고 이제 일부 과목은 왜냐하면 동호대에서 안 해요. 동호대는 이제 사립학교라 네. 교수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부 교수진은 대만대나 대만사대 정치대 교수를 쓰는 거예요. 네. 대만은 뭐가 있냐면 유명 교수들은 많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어요. 자기가 능력만 되면. 좀 다르네요. 그래서 한국이랑. 교수들이 부자가 많아요. 시간만 되면 예, 시간만 되면 여기저기 다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만대 교수들, 대만사대 교수, 정치대 교수들한테 수업을 받았거든요. 아니면 또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유명 교수님들 거기서 이제 수업을 동호대 교수진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 강선미 교수님께서 대만의 유명한 교수님들을 많이 뵙고 수업도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만 특성상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은 그냥 외우고 테이프 많이 사용하고 당시에 그리고 한 10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당시 대만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사실 정통파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죠? 정통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한자공업 문화잖아요. 예, 번자체 쓰잖아요. 강 교수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주작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현재 배우는 거랑 현지에서 느끼신 거랑 어떠세요? 공부를 해보시니까요. 송성리학이 고려 충렬한 때 예, 예. 안양이라는 어떤 분에 의해서 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되고 예, 주작. 그 이후에 이제 그 양반의 제자는 이색이라든가 네, 그 이색. 양반 또 제자 뭐 정도전 이런 예, 사람들을 예.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나중에 고려조의 어떤 그런 어떤 또 그의 앞 어떤 우리 신라 시대까지 삼국 시대까지 네. 불교가 어떤 그 나라를 어떤 망해먹었다는 어떤 얘기들이 많아서 네네네. 불교 때문이다. 예, 불교의 어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돌리면서 배척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심했었죠. 그래서 조선왕조가 출범하고 나서는 네. 바로 숭유억불 숭유업불 예, 그렇죠. 육아를 숭상하고 예, 불가를 억누르는 그런 예, 예, 정책으로 예. 일관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육아가 예. 공명의 육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공자의 육아가 아니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송나라 때 와서 네. 주돈이 이후에 네. 주돈이 제자 예를 들면 뭐 장제, 소광절 그다음에 장제 제자로 정의 네. 그다음에 소광절의 제자 정호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정의 제 밑으로 이제 쭉 남송으로 내려오면 직계제자가 아니라 네. 남송으로 몇백 년을 거쳐서 이제 주자가 예, 예. 내 선생님은 정의다 이쪽으로 이렇게 자기 선생님을 그렇게 붙인 거죠. 네, 네. 꼭 그 맹자가 마치 공자의 어떤 진정한 제자가 아니고 네. 그 공자의 어떤 손주의 제자잖아요. 자사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장자도 마찬가지. 어떤 예를 들면 노자의 직접 제자가 아니잖아요. 노자로부터 한참 뒤에 나온 사람이지만 어떤 학통을 이어받았다는 어떤 측면에서 네. 이제 도가 그러면은 노자, 장자 이렇게 정통으로 이렇게 이어받은 어떤 제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제 그리고 유가는 공맹, 공자, 맹자 이렇게 이어받은 걸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맹 어떤 그런 유가와 송대의 어떤 이학, 소위 성리학은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 맹자의 그 저기 유교랑 지금 송나라 때 그리고 고려 시대 그러니까 송나라 때의 유교랑은 굉장히 거리가 크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원서를 보면 다른가요? 어떤가요? 각주가 다른가요? 어떤가요? 다르죠. 이제 달라요? 많이 다른 게 왜냐하면은 주자는 줄을 달 때 예, 주석을 달 때 정통적인 어떤 그런 어떤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이후에 예, 예. 어떤 홍구학에 기초한 어떤 그런 어떤 주도 달기는 하지만 네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자님은 이런 뜻에서 하셨을 거야. 뇌피셜이에요. 아, 근데 이제 네. 각주가 뇌피셜이 아니라 각주는 사실은 근거 있게 정통 이제 홍구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글자, 그다음에 그 우리가 단어, 어떤 구절, 문장 여기가 전체가 연결되어서 그 글자의 본래 의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파생된 의미까지 우리가 그걸 전부 다 한자 이렇게 추적해 가서 결국은 어떤 그 문장을 어떤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란 예, 말입니다. 좋은 주석이죠. 근데 주석이 가야 할 방향은 그것이고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나? 예. 근데 송나라에 오면은 네. 그게 아니다. 이제 경전을 내던져버리고 뭘 시작하냐면 송나라 사람들이 제일 나쁜 병이 그거예요. 옛 것에 대해서 뭐냐면 네. 부정을 하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 예, 시대가 바뀐 것도 바뀐 거죠. 물론 바뀌었죠. 송나라 애들이 생각하기에. 예. 그러니까 이제 고문에 대한 어떤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의는 또 사실 원래는 유흠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이 돼요. 네. 유한유흠이라는 사람부터. 네. 예, 이제 한나라 때 홍구학자인데.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홍구학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회의는 근거가 있는 회의예요. 근데 송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고문에 대한 회의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옛 문헌을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 해석해버릴 뿐만 아니라 원래 그 책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어떤 원문의 내용을 다르게. 순서까지도 다 바꿔버려요. 순서 어느 주자가 바꾼 책이 바로 중용이에요. 아, 중용이 그렇다. 중용의 원래 순서 아, 그 지금 현재 중용의 순서가 아니에요. 주자가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철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재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해서 중용의 순서를 정한 거예요. 네. 원래 중용의 순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도 뭐 오징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송나라 사람들이 고문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하고 고쳐버리고 스스로 이제 주관적인 문장을 고쳐버리고 각주를 넣고 고치는 게 어차피 시작됐다. 전해지는 과정에 예. 이게 올바로 전해질 리가 없다라는 그런 회의감에서 그건 마찬가지죠. 그걸 근데 고치기 이제 시작하는데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그거는 판본 목록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주 위험한 짓이죠.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그래서 홍구학자들이 이걸 판본 목록에 기초한 홍구학자들 고치더라도 그 원문을 놔두고 가로치고 고쳐놔요. 그래야 원문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원문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게 송나라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뭐가 원문인지 모르죠. 그러죠. 지금 중국이 하는 짓인데 똑같은데요? 중국이 이게, 하는 이게 짓이지. 이 풍이 송나라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다 그냥 그러니까 원문은 사라지고 뭐가 원문인지 모르나 그게 원문이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옛 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뒤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죠. 아, 그러면 원래.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그 공자의 유교랑 그다음에 송나라 때 자의적으로 좀 해석했다는 유교랑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육아 경전의 해석이 굉장한 차이가 있죠. 굉장해요. 우리 그 경물치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대학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쭉 나가면서 뭐 경물치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응?
우리가 경물한테 격이란 말 있잖아요. 이 주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이 철저히 국리에서 끝까지 파헤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된 해석이냐면 가장 가까운 시대에 맹자의 해석에 보면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격자를 뭐라 그랬냐면요. 군주지 비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자가 잘못된 하는 말을 바로잡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격자 정야예요. 격은 바를 정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물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바로잡는 것이지 끝까지 추적해서 궁리에서 갖다 파헤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왕양명은 오히려 경전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정자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왕양명은 공자, 맹자의 어떤 사상에 충실하려 했던 사람이고 주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자님이 분명히 공자님도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고 내피셜로 쓰는 거예요. 강 교수님 그런 그 송나라의 그 유교를 해석하는 학품이 조선에 끼친 영향이 어떤 게 있나요? 조선에 그 송명 이학적인 어떤 그런 거죠. 그 권위에 의해서 예를 들면 권위에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얘기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 많은 경전의 해석을 주자가 단 주석에 기초하게 하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바꾸면은 이제 우암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송시열이 그 당파 싸움을 하면서 사화를 일으킬 때 네네. 들고 나온 게 사문난적이라는 거잖아요. 사자가 뭐냐 이사자. 그렇죠. 그 다음에 문은 그럴 문자가 사문이거든요. 네. 그 사문이라는 건 논어에서 등장하는 말이에요. 네. 그게 뭐냐 채나라와 진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공자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주유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채나라와 진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봉변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그 오인을 받았고 사람들한테 포위가 돼가지고 막 며칠간 몇 주일간 이게 거의 이렇게 식사를 못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포위돼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할 적이 있었는데 공자님이 그때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 처음으로 사문이라는 얘기예요. 이 전통적인 어떤 그런 육아의 어떤 문화가 예부터 전해져 추나를 거쳐서 와서 이미 이 예문화의 어떤 그런 철학 정신이 이미 구현되어서 이렇게 전파된 이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목숨을 해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어떤 전통 철학 정신이 구현된 그 예문화를 가리키는 게 바로 뭐냐면 사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이 사문이란 게 이 사람은 주자가 단 주를 고치는 것을 바로 그 사문으로 본 거예요. 그 사문을 뜯어 고친다고 본 거죠. 근데 공자 맹자와 주자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왜? 살았던 시대 사상도 다르고 정치 이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자의 해석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송나라의 시대 사상과 정치 이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조선시대 이 사대부들이 이제 배워왔던 그런 어떤 유교적인 내용들은 이제 송대 거를 거의 카피한 내용들 정신적으로 많이 좀 이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송명이학을 공자보다는 그래서 현대에 와서 그 요종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뭐 당군이라든가 모종삼이라든가 모종산, 당준이 그다음에 라오스광, 랴웨이종 뭐 이런 분들은 신유학이라고 얘기해요. 신루쉐라고 그러지 루쉐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송명리학. 예. 왜냐하면 완전히 결이 다르죠. 송나라와 명나라 때의 유학은 새로운 유학이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공자 맹자 시절 훈고 글자 자꾸 하나부터 제가서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자의 본래의 의미라든가 그것이 파생된 의미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해서 훈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으면 자 제대로 맞으면 큰 이치에 맞는다고 얘기하겠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송나라 사람들은 공부를 이제 그 어떤 그런 훈과학적 공부를 기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철학적인 어떤 방면에서는 자기들이 훨씬 더 한나라보다 더 나갈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학문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수준은 더 떨어졌다고 봐야죠. 공자보다 훨씬 더 떨어진 거예요. 이제 왕양명은 좋은 사람이에요. 왕양명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공자 맹자를 본받으려고 자기가 유배에 갔을 때 귀주성에 가고 농창이라는 곳에서 진짜 자기가 농사도 지어보고 다 하면서 실생활과 그러니까 합치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언행일치라는 거잖아요. 네. 논어에서 공자님이 항상 주장하는 언행일치라는 건데 그게 지행합일이죠. 그것을 일치시켰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걸 말아먹은 사람이 괴팍한 그 제자의 이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공안파나 이런 데 당시 학풍과 연계돼가지고 당시에 또 유행했던 문학작품이 소품이에요. 쉬운 글쓰기. 네. 쉬운 글쓰기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냥 천박한 글쓰기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왕양명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완전히 왕양명이 바로 이 주작을 눌러버려요. 주작을 눌러버리는데 이 숨도 못 쉬고 있던 주작이 완전히 그 사장되듯이 한 주작이 이 제자들이 그 왕양명의 어떤 그런 어떤 양명을 완전히 좀먹기 시작하니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니네는 더 형편없는 거 아니냐. 어? 그러면서 왕양명이 마치 그 주범인 것처럼 공격을 받은 거예요. 왕양명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자들 때문에 완전히 왕양명은 망쳐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양명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얘기들이랑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원문을 갖고 이렇게 그런 것들 설명해 주는 걸 보면은 주자는 게임도 안 돼요. 저는 진정한 공맥을 유해받은 사람은 오히려 왕양명이라고 봐요. 현재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이 송나라 때, 명나라 때, 조선 때 배웠던 유교는 이제 공자, 맹자 때의 유교적인 본질과는 굉장히 다른 거리가 있다. 굉장히 다른 것이고 이 이유는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각주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송명융학의 이야기 학풍 때문에 성리학의 학풍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공자 하면 아 조선은 공자 아니면 중국은 공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 때, 명 때, 그다음에 조선 때의 이 주작 유교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다르다. 완전히 결이 다르죠. 송나라와 명나라 때의 유학은 새로운 유학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공자 맹자 시절 때 유학이 아니다. 훈고 글자 자꾸 하나부터 제가서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고집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에 재직하면 네. 논문을 써야 되니까 많은 학회에 이제 가입을 하거든요. 예. 저는 딱 학회 2개밖에 지금 가입을 안 해져 있어요.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 넘버원, 중국 학회에서 넘버원이 뭐냐면 네. 그 중국 학보가 나오는 한국 중국 학회예요.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려대학교에서 나오는 중국 어문논총이에요. 네. 그 두 개만 이제 논문을 싣는데 한국 중국학회는 그리고 이제 그 학회들을 언젠가부터 제가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가냐? 그런 문제를 다 갖고 이제 뭐 논어가 됐든 이런 문제를 토론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자가 공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 주자가 각주 달았던 자. 거를 공자가 예전에 한 것처럼 얘기한다. 네. 주자의 각주가 공자의 말을 다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거기서 좀 벗어난다? 그럼 엄청난 공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특히 거기 앞장선 사람들이 그 역사학도 네. 그 시민사학의 본산인 서울대학교예요. 그러면 강성조 교수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문을 보느냐 후대의 각주를 보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문을 본 사람들은 원문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후대, 그러니까 송이나 명때, 조선 때는 각주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우리 역사로 좀 이렇게 제가 빗대어 보면 우리 삼국사기나 고려사 원문을 본 사람이랑 국사 편찬에서 각주를 위주로 본 사람이랑 지역명을 막 추정하지 않습니까? 내용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런 것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싸움 자체가 원래는 안 되는 것이고 네, 원문과 각주와의 싸움인데요. 원문에 충실해야죠. 그렇죠. 나는 일부 이제 사학자들을 보면 제일 지금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어떤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소위 중국에서는 그 치학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제 방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판본한 목록학,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변위학. 변위학이라는 것은 이것이 올바른 변제되고 유죄된 책이냐 이런 걸 갖다 변별하는 거거든요. 변위학,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고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교과막. 예? 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가 다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서지학도 서지학이 소위 판본 목록학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판본학의 기초는 그거예요. 네. 오래될수록 좋다. 네. 다만 완전해야 된다. 그다음에 잘못이 적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원칙이에요. 자, 일단 주석을 달면은 네. 제가 공부할 때 네. 판본문학 대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50% 세일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주석이 들어갔다. 이미 이 원문하고는 50% 멀어진 거다. 이 위치가 네? 어디냐, 뭐 이렇게 개인적인 주관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맹자님이 한 말씀 중에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그 시를 네가 암송을 하는데 그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을 모르면 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중국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두치수, 송지스, 지스, 부지치런 거후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지금 전공으로 하는 주소학, 그러니까 재해석학이죠. 제 해석. 중국어로는全수学라고도 하는데 이게 주석합니다. 13경 주소할 때 주소학 주수学예요. 주수学의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가장 기본이. 지금 아까 유교를 얘기하실 때도 그랬고 지금 역사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원문으로 이제 돌아가야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우리 학교에서도 항상 회귀 원문, 회귀 원전 그래요. 회귀의 그리고 웬전 아까도 그런 제일 얘기죠. 중요했던 거 원문이 위조가 되어 있느냐. 그럼 위조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잣대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게 네. 교감하게 네 가지가 있어요. 교감하게. 그걸 수정하는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본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본교법. 네. 원래 그 책에서 사용되는 용법 속에서 그걸 찾아야 돼. 어떤 글자를 해석을 할 때, 네네. 우리 이제 주석학에서 하는 지시상에는 그게 뭐냐면, 이제 언어학적 용어인데, 네. 글자 해석이라든가 문장 해석에 범위가 존재해요. 이 글자는 이 안에서는 이런 식 범위까지 좋은 말씀이시네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논어의 지자는 논어 안에서의 어떤 용법을 갖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이라 된 그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야죠. 그게 본교법이야. 번자오파예요. 본교법.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떼자오파예요. 떼자오파로 대조법이란 건 뭐냐면 같은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어떤 다른 어떤 역사서가 됐든지 이런 어떤 기록과 대비시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비슷한 구절을 둬. 그래가지고 이걸 바로 잡는 거예요. 교차 검증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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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타자오파예요. 타자오파. 타교법이야. 다른 서적들과 예를 들면은 아예 다른 서적. 아예 다른 시대가 서적과 다를 수도 있고. 예.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의 어떤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바로 잡는 거죠. 마지막은 이교법이에요. 이교법. 니자오파. 진짜 이교법은 뭐냐면 어떤 그 도리 이치, 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수경주에. 그 원문이 한대에 이제 쓰여지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대에 당대의 최고의 학자이면서 오경, 어떤 경학이나 이런데 같이 겨룰 사람이 없다고 했던 오경무쌍이라고 했었던 허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설문에 따라서는. 그분이 거기다가 똑같은 어떤 그런 어떤 방향을 어떤 그 지점을 갖다가 필수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뒤에 와가지고 한 300년 지나고 나서 진나라 시대 와가지고 이것이 뭔 여도원이가 줄을 달면서 그 바꾸기 시작해가지고 또 어디가 어디다 누가 말 나와갖고 얘기하면서 뭐 이 나라 장수에게 뭐를 하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줬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니 원문이 가장 중요하지. 뭔 여도원의 주가 중요하고. 그렇죠. 수경이 중요하죠. 아니 꼭 우리 조선조가 미친놈들이 왜냐면 주의 주가 왜 중요하냐고. 공자님 말씀이 완전히 중요하지. 아까 얘기랑 또 일맥상통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학계에서도 폐수를 얘기할 때 수경에서 어떻게 된다 그러면 야 수경주에서는 이렇게 흐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웃긴다는 얘기잖아요. 개뿔 같은 소리죠. 그거에 주석단 걸 갖고. 그죠? 그러죠. 맞죠. 아니 그럼 제일 가까운 시대에 제일 뛰어났던 학문인 허진이 뭐라 그랬냐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 역사 똑같죠. 삼국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사편찬의 각주에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좀 할 말이 없지. 아니 원문이 있는데, 응? 그러니까요. 원문이 있는데. 원문이 있는데 지금 할아버지 김보식이 있는데 일본 사기를 봐라. 아, 그렇지. 이런 미친놈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역사라는 게 어느 나라 역사도 자기 조상들이 쓴 역사를
가장 중요한 어떤 사설 기록으로 보고 주의 역사는 참고해서 그렇죠. 극복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역사를 쓰는데 서기가 우리 역사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되돌아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는요 내가 봤을 때는 정신병을 이미 넘어서 이건 역적 수준이에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대부분 원서 중심이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사를 먼저 거론해요. 그러니까 중국 원문과 우리 글 뭐 이렇게 해서 삼국사기나 고려사를 언급하는 거를 되게 터부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똑같죠. 원문하면서 중국사서만 그 내용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것만 계속 다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사 얘기할 때 당신은 내가 우리 무슨 정치인데 김해김 씨 족보 갖다 보고 얘기하냐? 맞아요. 그러면서 왜 옆에 나라 기록에 우리 기록이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 당연하죠. 좋은 예잖아요. 맞죠. 우리 가게도 보는데 네. 김해김 씨 족보 갖다 놓고 보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거기에 왜 우리 집 이야기는 없냐? 우리 역사가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길래.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면 풍토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옛날에 맞죠. 부처님 옛날 제도할 때 백납이라 해가지고 바이나 아시죠? 바이나 백납. 그러니까 원래 옷 천에다가 하도 많이 기어버리니까 덧대 입은 것이 더 많아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판본이 꼭 그런 수준이야. 사기 같은 거 그게 바이나본이거든요. 사기가 사마치의 사기가 대단한 책인 것 같죠? 누더기가 돼. 누더기 책이에요. 누더기 책이라고. 주석 빼고 원문만도. 원문만도 누더기 책이야 그게 바이나본을 지금 합체해 놓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실전대본을 다 꽂고 그래가지고 이거 누더기를 붙여놓은 거라고. 한족인 방고가 쓴 한서 예문지 안에 한자를 창조하는 사람은 동이족이라고 돼 있어요 기록이. 그래서 진짜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이건 내가 한 얘기 아니다. 니네 한족 조상이 한자 동이족이 만든 글자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내가 여기 증거를 드릴게 하고 하는 게 뭐냐. 니네가 지금 갖고 있는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글자 중에 우리는 우리 문화에 이거 다 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 지가자 같은 경우에. 지가자 돼지. 네. 제주도 똥돼지. 그다음에 여기 임실 꼴짝이 가면 옛날에 꼭 그렇게 밑에 돼지 살고 위에 사람 살고 그랬어. 네. 집가차에 돼지가 있나? 우리 풍습인데. 저 또 광서에 남쪽으로 내려간 북방에서 내려간 우리와 혈통이 같은 사람들이 동이족들이 그 문화가 있어요. 나시족이나. 이게 뭐가 스트레스 받냐면 이게 중국 애들은 잘하고 있고요. 동북공정 잘하고 걔네는 원래 민족주의로 그걸 하고 있고 일본은 잘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원문을 부정하고 이 싸우는 거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렇게 생각하면 속이 편해져. 뭐냐면 어차피 저것들은 식민주의자들이고 거기다가 저것들은 저걸 놔버리면 제로 베이스야. 거기다가 뭐냐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짓기 위한 이익집단이지 학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학문은 제로인 이익집단 후야들놈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나라 이전의 언어를 제일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허로화라고 하는 그 복건성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술 마신다. 님주? 근데 음주 그러거든. 대만도. 님주애랑 술 마시는 놈. 그 말이거든요. 님주애랑 시고도와 그러잖아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 고도가 됐다. 이렇게 말이에요. 비슷한데요? 고도도 비슷하고. 고도와 고도. 그러니까 입성도 다 살아있어. 복건성 말에는. 뭐가 살아있어요? 입성도 다 살아있어요. 입성? 기억리을 비읍 시옷이 들어가 있는 한자들. 들리? 예, 입술소리죠. 입술소리. 그래. 입술. 예. 네. 그 입성이 다 살아있다고. 북경어가 많이 다르군요. 그러면. 북경어는 그러니까 원나라 중원음 위주로 해서 원나라 이후에 됐다는 몽골 쪽에서 조금 발음 많이 좀 그랬다. 조금 북경어는 남경 쪽에 그 뭐냐면 옛날에 그 원나라 시대 때 그러니까 원나라 사람들 말이 아니고 한족 말이 그쪽으로 전 내려온 것들이죠. 그러니까 몽골 쪽 발음이 많이 섞여 있죠. 중원 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근대 말이라고 해도 과연 우리나라가 지명하고 중국 지명이 너무 똑같은 게 많은 거야. 옛날에.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인데 되게 옛날이네요.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한때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 세뇌의 그 결과인데 또 뭐냐면 이것들도 사대에 의해서 갖다 쓰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씨도
그랬을 거다. 네, 중국 다 베꼈다 중국. 예를 들면은 그런 성씨가 또 존재하잖아요. 우리에 예를 들면은 네. 창녕조 씨들 조자가 이조자가 한자에 없거든.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자거든. 네. 이게 두 개거든. 조조할 때는 두 자거든. 네, 맞아요. 네. 그잖아요. 네, 맞아요. 네. 바꿨죠. 그래서 이게 사대거든. 분명히 사대거든. 응? 우리가 창조한 어떤 한자란 말이에요. 왜 이 한자를 만들었을까요? 중국과는 다르고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어떤 그 연호를 조조에다 될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학술 하나를 빼버리고 이거는 우리 한국의 자기네 조씨라고 해서 그 조씨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겠죠.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예, 다 그렇게 어떤 상상이지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 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성씨도 마찬가지야. 장주야, 강태공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까? 아, 막연하게 근데 생각할 우리 족보는 강태공하고 상관이 있다고 신중환 씨 족보. 때 당시에 그렇죠 나오죠. 그러니까 강태공 강태공에다 뿌리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위에. 인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겠네. 그래서 또 보다 보니까 우리 족보에 뭐냐면 수나라 우리 저기 그 시조가 수나라 장군이었는데 고구려에 귀화했다. 수나라요. 예. 네. 이렇게 또 써져 있는 거야. 그 연호는 또 어떻게 온 것이냐. 그러면 이게 일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고구려까지 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도 의문이 많았고 예전에 특히나 이제 유학 가서는 더 그런 게 뭐냐면 네. 대만의 이름이 전부 다 네. 거리 이름이 중국 대륙 이름이에요. 그렇죠. 국민당이 내려오면서 그 이름 다 갖고 오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이야. 중국에 있는 거 갖고 한국으로 안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요. 대만의 그러니까 거리 이름들이 중국에 있는 거리 이름이랑 비슷합니까? 다 같이 쓴 거예요. 어떤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종화로, 중화로, 중화로 또. 종칭베이로, 중경북로, 런나이로, 이내로 뭐 이게 다 중국 대륙에 있는 이름. 그래요. 태북에 있는 거, 타이베이에 있는 거. 그래서 대북이라든가 공시에도 똑같은 이름들이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똑같다. 대륙에 있는 게. 그 국민당이 오고 나서의 거리 이름은 다 중국 대륙의 거리 이름이라고. 야, 그렇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반도도? 따지면 우리도 여기가 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거 아닐까? 그렇지. 대만 애들이 아니면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되든지 간에 어떤가 필연적인 뭔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했죠. 야, 그렇구나. 대만에 계셨으니까 아시는 분이네요. 그러죠. 야. 그러니까 그 고민을 했죠. 이름도 똑같고 지명도 똑같고. 네. 국민당이 갖고 온 지명. 그렇죠. 지도를 드렸더니 어떻게 했다고? 지도를 드렸더니 네네. 마치 공황장애 온 사람처럼. 책보 대용지도 주셨더니 누군데요? 누굴 드리셨는데요? 고대 교육학과에서 석박사 하신 분이 있어요. 학교에서 유명한 분이. 그리고 여기 있는 지역명이 진짜 있는 지역명이다 이러고 딱 드렸더니 네. 깜짝 놀래 가지고 그리고 다 그 보면서 다 있네 그러면서 그냥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찾아보라 그래. 구글에서 찾아봐라. 아니 진짜 다 있는 건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 가서 다 찾아보셨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는 네. 신한번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네. 이런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배웠으니 이? 저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용산에 누가 와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나라가 이 꼴이지, 네. 그죠? 잘못 배웠으니 국가관이 없으니까. 사실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뭐 지금 있는 지역명인데 어떡할 거야, 그죠? 거의 지금 야, 그러면 예전부터 그렇게 지명이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셨는데 언제 그게 좀 폭발하셨어요? 낙랑군 논문 쓸 때 언제인가요? 몇 년 전인가요? 어떠세요? 그 다음에 나는 또 뭐 여기 이제 연구하는 게 원대에 마한백제 연구소가 있어요. 마한백제. 여기 마한 여기 마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저기가 웃겨가지고 왕궁이 진짜. 있는데 나는 왕궁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어디 왕궁 있어요 여기요? 백제 왕궁. 익산 무왕. 여기 무왕. 왕궁리 있잖아. 근데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나 아까 내가 차 타고 가다 말하는데 향토삭 중에 한 분이 이게 왕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왕궁이나 뭐 칸이 막 몇 칸씩 있어야 되고 엄청 커요 지금. 아니 거기 언덕 거기 조금에다 왕궁을 지었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뭐 어디 별장을 지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네. 여기 익산에 살고 계시는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별장도 안 된대요 별장도. 아니 그래서, 그리고 네. 뭐 미륵사지 얘기하고 미륵사지가 나오지만 법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까지 상국유사에서나 법왕이 뭐 선화공주 뭐 해갖고 여기 뭐 묘도 엊그저께 뭐 마흔지 백제 문화연구에서 나가가지고 발굴하면서 그 무왕묘라고 해갖고 여기가 쌍릉이 있거든요. 네, 쌍릉. 그리고 하나는 뭐 선화공주 무덤이라 해갖고 막 해갖고 쌍릉이 있어요. 근데 완전 재밌다. 그거 이제 나중에는 뭐 네네. 어떤 사람이 오해해갖고 자기 조상 무덤이라 했다가 그 이제 그 역사학회하고 그 논쟁하다가 결국은 자기 조상이 아니란 걸 이제 밝혀져가지고 이제 물러났는데 밝혀졌어요. 그런 어떤 자기 조상이라고 헛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많죠. 가명. 거기 이제 발굴을 하고 이제 거기
과정에 뭐가 나왔냐면 뼈를 이렇게 예. 그 탄소 측정법을 이렇게 하니까 예. 무왕시대하고 대충 맞은 것 같고 그때 내가 맞은 지 언제인데 걔들 말이니까 내가 걔네 그냥 신기한 아무, 그래. 영구히 받아야 되니까 막 아무 얘기나 하는 거지. 무왕이 이제 네. 전쟁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골절상을 입었었다는데 그 흔적도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이 아 옛날에 다리 부러진 놈이 뭐 무왕만 있냐고 안 그래요? 전쟁하다 보면 다리 부러진 놈 많네. 걔네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또 나는 돈을 받으니까 오히려 지원을 받으니까 오히려 뭐 예산 장군이나 받으니까. 예. 이쪽 쪽 마흔쪽의 어떤 토의 어떤 수장쯤이 아니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일반 백성들은 장산을 지을 때 높은 지대를 많이 올라가요. 산 꼭대기 위주로. 그런데 보통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장래 행리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꼭대기를 안 올라가요. 옛날에 그 저기 마흔백제 시대에 고문보다 적어. 네. 그러면 그 규모를 왕의 규모가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공주에 사시는 분은 공주가 백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부여에 사신 분은 익사는 오늘 처음입니다. 익산에 계시는데 나는 백제 이제 아니라고 그런 거 있어. 아니라고 생각해. 완전 웃기네. 다만 뭐냐면 난 이제 그 양반 지역 주민은 다 아니고 외국에 사는 사람 다 다음번 거기가 이제 백제 맞대. 국회의원 출마할 어떤 변호사가 얘기를 하긴 내가 그 양반한테 그랬어요. 네. 익사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거리로서의 어떤 그리고 익산을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의 어떤 그런 어떤 자랑거리로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하고 역사는 달리 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내 고장을 갖다가 이렇게 누가 선전하려고 그것은 한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옛날부터 그랬다. 그래서 뭐냐면 노자를 뭐 안희정 사람이라는 사람들 저 밑에 쪽에 저기 그렇죠, 하북성 그렇죠. 사람이라 한 사람들 그렇죠. 뭐 많아. 창자도 뭐 산동선 사람이네 또 하남성 사람이네 안희 사람이네 네, 서로 싸우죠. 그런 명인을 자기 고향에 네, 맞아요. 이런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네, 홍길동도. 자랑거리니까. 그렇지. 그건 역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네. 사관인데 네. 사관이 돌아다니는 데도 많고 제일 많이 받고 많은 책을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많은 책을 보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전문가들이에요. 별자리와 그다음에 주역에 통한 사람들이야 다. 그렇게 뛰어난 학자들이 만약에 그 쓴 역사가 중국 대륙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 그건 분명히 고래가 중국 대륙에 존재했었던 겁니다. 아니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일본 큐슈 쪽 부근에서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피라미드형의 무덤이 발굴이 돼요. 큐슈 쪽에 그 문화가 발굴이 되는데 일본에는 그 피라미드 양식이 없잖아요. 우리 고구려 더 올라가면 고조선 예. 무덤 양식이 그런 거니까. 석총. 근데 뚜껑을 열고 나서 안에서 뭘 발굴했냐? 별자리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뭐 산케이, 뭐 그다음에 NHK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오랜 시기부터 이 천문에 조예가 있었고 천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훌륭하게 이렇게 천문에 어떤 예. 과학 지식을 갖고 있었다. 네. 그 다음 날이요. 도쿄대 한국 그 고구려사를 연구한 교수가 글을 썼어요. 그 별자리 일본 열도에서는 뜨지 않는다. 북쪽이 됐든지 남쪽이 됐든지 어느 곳에도 이 별자리는 뜨지 않는다. 이 별자리 한반도의 평양 이상 만주 쪽 위로 올라가야 이 별자리 뜬다. 네. 뭐 북경이든 그러니까 뭐냐? 충노의 별자리. 고구려가 망했을 때 예. 귀족 왕족이 배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규슈는 항상 사만의 땅이죠. 네. 사만의 배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고향의 별자리를 그대로 예. 해놓은 그 무덤의 주인이 그러니까 고구려의 왕족인 거예요. 얼마나 슬프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건 다녀고 내가 다는건데 이 사람은 고구려 왕족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걸 뚜껑을 닫아불고 거기 다 철조망 쳐버린 거예요. 지금. 소동파의 장점 단점이 있는데 우리 시각에서 바라보면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많은 서적들을 전부 다 막고, 네, 그렇죠. 지 의도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북방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이민족들한테 넘어가가지고 여기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연계될 때 이런 것들로 내물로 해갖고 이 사람들이 연계돼서 고려와 이 사람들이 결탁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중국 사람은 이제 중국 사람이니까 예. 그쪽 입장에서 그 입장이 존재했을 것이고 또 이제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시절했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어떤 두 가지 어떤 측면이 다 가만히 돼요. 네네. 뭐 진짜 원본이 그러니까 뭐 전해지는 것들이 뭐가 좀 유명한 게 좀 있나요? 소동파요? 네.
이제 소동파는 뭐 시라든가 문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많죠. 소동파 집에서 본인이 낸 책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다라는 형태인가요? 소동파 쓴 것들이 많죠. 그냥 나중에 엮여졌죠 다. 나중에 이제 소동파가 썼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소동파가 이제 썼는지는 자기 이제 집안에서 이제 책들을 다 엮고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엮어진 것도 있고 이제 나중에 또 가서 또 이제 후대 사람들이 다 엮었죠. 이제 그렇죠. 글 남아 있는 걸 네. 엮고. 하지만 후대 그런 사람이 것도. 이제 엮었는데 소동파가 직접 책을 쓰진 않았고. 네. 그래서 그건 모르지만 일단은 그 글들을 보면 꽤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문제가 나오기가 힘들죠. 아 그래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소동파면 이게 또 상주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예. 근데 아까 사마관 같은 경우는 광주 출생이잖아요, 그죠? 그 상주 그래서 나도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 그 후대에 제가 써놓은 상주가 지금 강소성에 있는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시조에 그런 게 많이 나오나 해가지고 이제, 궁금한 이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예. 그러면 여기가 송나라 땅이었을 수가 있는가? 있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교수님 제가. 예. 이 상주란 것이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네. 지금의 어떤 강소성의 상주를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지명이 존재할까? 예.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저는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시조집이면 시조집이든 아니면 상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그 근처에 대한 그 지역명이 잘 나오게 되거든요. 시조는 그렇잖아요. 예, 뭐 황한우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게 얼마나 나오나가 궁금한 거죠. 이게 광주 우측으로 봤을 때 그게 궁금한 거고. 상주하고 상주는 그 뭐 주변 지명 나름 저기 보면 뭐 상주시도 있고 뭣도 있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주를 나왔으면 예. 정말 상주만 갖다 베낀 건가 아니면 그 지역이 자세하게 묘사가 됐나가 궁금하고. 아니 심지어 뭐 얘기할 때 뭐 산동 덕주도 등장하고 막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그 산동 위잖아요. 그러니까 예. 고민을 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덕주가 다른 덕주가 또 있을 수도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원본이 있는 거냐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까 계속 물어본 거예요. 예, 원본이 예, 있으면 음. 이거를 할 텐데 소동파란 사람의 사실 고려사나 아니면 송사 근데 이게 짧은데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송대 판본이 아니거든. 예. 그렇죠 당연히 그걸 안 송대 펴죠. 판본이 아니기 명대 때문에 판본이겠죠. 그 명대 판본이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조작할 수 있는 지금의 강소성을 얘기를 하겠지.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 조작이 그러니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유연- 송나라를 예, 올리기 예, 예. 높이기 위해서 스타 마케팅을 네, 하겠죠. 스타 마케팅을 하기 예. 위한 게 아닌가도 싶고 그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죠. 예, 후대일이니까. 예, 후대일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나도 그래서 그 고민을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셨구나. 한때 내가 지금 아이고 내가 이제 지금 하는 지명들이 내가 머릿속에서 지금 송파가 옮겨다닌 지명들이 지금 다 겹치거든. 그렇게 하면은 송에 원래 뭐 호부 한강부터 시작해갖고 다 연결되잖아 지금. 예. 그러면은 그 구글 지도에서 그거를 아니요. 그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네, 없어요. 예. 그 집에 거기 없어요. 딴 데는 거의. 덕주하면 무조건 거기가 덕주고 상주하면 거기가 무조건 상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원본에 대한 거 아니면은 얘가 혹시 고려에서 벼슬을 그럴 리는 없겠죠. 아니면은 후대에 조금 어차피 그 주굿이라든가 아니면은 광주라든가 양양 사천성은 항상 송해 영역이거든요. 그쪽 아래쪽도 고려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고려한테 계속 조공을 하는데 명주에서 조공을 하고요. 취안저우에서 조공을 하고 그다음에 웬저우, 온주, 온주에서 절강 원주. 예, 그렇게 세 군데에서 조공을 무시하게 해요. 근데 거기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꼭 송이 들어가요. 송해 온주에서 조공을 했다. 뭐 송해 명주에서 조공을 했다. 이게 쓸데없이 괜히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로 미루어 보면 아마 송이라는 나라가 고려한테 조공을 바치는 나라. 근데 소동파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항상 고려에서 사신이 오면 힘들고 대접하기 힘드니까 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제후국이었을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아니면 그 지역명이 후대에 만들어진 지역명일 수도 있고 명대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려의 마지막 왕이 이제 공민왕, 다음 우왕, 창왕, 그다음 공양왕 끝나거든요. 고려 말기에 거기는 한양도 나오고 화원도 나오고 이런 고려 말기에 나오는 지역명이 남경에
아니 다 있어요. 한반도에 있으면 우리가 홍건적하고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지. 아니 그래서 그건 장강유역에서 네. 일어난 사람들이라. 지역명 거기 다 있는 거 제가 찾아놓은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 옛날에 홍건적은 나는 그래서 도대체 심야까지는 갔어요. 중국으로 원단하고 결탁해가지고 저 토벌하러 그렇게 파견돼서 갔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고려사에는 뭐라고 하루 나오냐면 이틀도 아니고 그거까지. 뭐까지 불가능하죠. 이 사람들 못 홍건적은 네. 남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북방은 그리고 거기에 남을 수 있는 북방은 다 몽고족이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걔들은 포기한 순간 제로 베이스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 이익단체들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그 포기한 순간 이익이 전부 포기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목숨을 걸라가죠. 목숨을. 그 일본 해이 장학생들 그다음에 뭐 중공 공산당 장학생들 거기서 네, 항상 그 모임에 가서 맛있는 거 네. 드시면서 근데 대접받고 이래야 되는데 참 이상한 거예요. 네. 아무리 장학금을 받아도 네. 주체의식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국가감도 좀 영혼까지 다 팔아먹는 놈들이 나는 이것들이 원래 이것들이 잡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 그 납득이 가냐고요. 근데 납득이. 사학계가 원래 배고픈 과잖아요. 컴플렉스도 많이 있고 대접도 못 받는 과니까 걔네들이 돈 주면 호가닥. 그러죠. 근데 여기 지네 돈 줄이야 그게 예, 이기까지나니까. 근데 강 교수님 여기 또 문학 쪽이나 중국 쪽 사실 돈이 안 되는 쪽이잖아요. 근데 좀 마인드가 다르네요, 굉장히. 아 우리는 좀 열려 있는 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학문이라 생각하나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웃긴 사람들은 존재해요. 웃기는 사람. 웃긴 사람이 존재하긴 한데 네. 그 나는 이제 마인드가 너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주소학자이기 때문에 중국에도 없어요. 주소학자. 십상경 주소. 그게 뭐죠? 그 십상경에 주 달고 소 달고 해놨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최초로 하셨다고요? 네, 내가 아. 저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셔서 그런가? 그게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네들 문학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나도 내가 노장 학술사상을 했지만 예. 내 주전공은 그 고문에 잘못된 것을 내가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문장이 잘못되고 예. 해석 잘못된 걸 내가 다시 바로잡고 그런 것이 내 전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 사람 전문가까지는 못해도 내가 충분히 이놈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가 돼야 고칠 돼요.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문장이 정도 됐든지 송란이 수준이죠. 됐든지 운거이 됐든지 예. 교과목이 됐든지 약간 변형이 됐든지 예. 판본 목록이 됐든지 뭐 그다음에 뭐 문화가 됐든지 더 나아가서는 언어학이 됐든지 이런 거 다 해야 돼. 업법이 되죠. 그거 안 하면은 심지어 뭐 수사까지. 이것들이 나중에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때는 문자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그런 단초가 되주기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판본학이 되기도 하고요. 영역별로. 네, 어떤 때는 그렇죠, 성문학이 그렇죠. 해결시켜주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저는 알아야죠. 기본적인 것으로 그 베이스를 딱 해야 돼. 그래서 이걸 고리타분하고 힘드니까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죠. 하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게 다 돼야지 가서. 그리고 봐도 문제의식이 안 생겨나는데 딱 보면은 아, 이건 이런 문제겠다. 이게 와야 돼. 근데 이게 고문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백화문도 문제가 있는 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공부량이 엄청 많네. 이 사람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비교 공부하기는 검증이 싫고 대접은 네, 받고 네, 싶고 남들과 비교해서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아까 그런 짓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 빨리 빠르잖아요. 피드백이 빠르. 그 원래 이게 취업도 잘 안 되는 과니까 네. 사학과가 그냥 어디 중공 돈, 일본 돈, 영국 내가 그 지난번에 내가 한국연구재단 그 하는 걸 내가 정밀 심사했다잖아요. 예. 내가 이제 거기다 뭔 말을 붙였냐면 네. 전공이라는 게 존재한다. 중국어 했으니까 희곡한 사람이 그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일종의 수필은 산문이잖아요. 그건 내 영역이거든. 예? 후전 문학 중에서 장자, 노장자, 그다음에 당송팔대가 내 산문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놈 것이 희곡한 놈도 다 산문 손대도 되고 다 돼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들도 다 왜 문제가 문제냐면 한자 해석식의 그런 어떤 이짓거리를 중문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어 쪽에서 바라보면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우리 한국의 한자 한문 실력으로 이걸 번역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정희 같은 사람도 옥만강이 밑에 가서 고개 숙여버린 게 뭐냐면 주사. 한국에서는 글 많이 읽었다고 해갖고 가서 하지만 글 써보니까 아니거든. 그거 힘은 주고받아 보니까 딱 아니지. 그냥 우리는 그냥 빌려다 쓰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갖고 써버린 사람들하고 한자로. 자기 언어로 써버린 사람들 그게 같겠냐고. 그렇죠. 시대부터 내려와갖고 하나간 인간들 그거 해갖고 뭐 하니 뭐 하고 내나 화장실 가서 뭐 해라 이런 생각 그러고 자빠졌잖아요. 현토 달아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 세계적으로 다 그 부호체계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자빠졌냐고. 그러니까 그 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 필사해온 네네. 그 백지석이 백지환계 보면 박정환 선생님이 필사를 할 때 글자를 이렇게 초소로 써졌던가 봐요. 근데 그게 남자가 초를 쓰면은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비슷하게 이렇게 높을 꽃자를 쓸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걸 두 글자를 이렇게 좀 착각하셔가지고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이게 고자가 맞냐면 네. 방향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어디에 그 도읍을 정했는데 네네. 어떻게 사방향 네 방향이 지휘적으로 훌륭하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게 높은 산이 있다는데 남의 산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방위를 지정하고 있는데 거기 남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남쪽의 산이 아니고 높은 산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었다. 박 교수님 좀 읽어보시면서 좀 이런 거는 잘못 뺏겨오신 것 같다라는 걸 좀 거기다 내가 여러 군데 좀 받으셨네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 네, 감사합니다. 네.